한다. 일단 1차변 여기 행렬로 보면 먼저 x 프라임 y 프라임이 a b c d에다가 x y 이런데 일단 이 자리에다가 1령을 넣을 거니까 그러면 a b c d 곱하기 1령이니까 행렬의 곱셈을 때리면 a c 이지하가야? 네, 그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하면 요놈의 이름이 우리가 표시하는 데 여러 군데 있는데 7자로 1차 변환의 행렬이야. 1차 변환의 행렬의 1열 성분이 점 2개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점 2개 중에 하나를 1령으로 선택을 하면 1차 변환의 행렬 1열 성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A, B, C, D 이것만 딱 떼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요놈은 이렇게 된다고 방금 행렬의 곱셈으로 네가 확인했단 말이지. 오케이? 똑같은 식으로 요놈 자리에 이제 확인하면 누구? 0일을 딱 보내면 A, B, C, D 곱하기 0일을 시키면 BD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1차 변환 행렬의 2열 성분은 누구를? 0일을 1차 변환에 의해서 딱 보내시면 뭐가 된다고? BD가 된다고. 그래서 A, B, C, D는 1령을 보낸 결과인 1열과 0일을 보낸 결과인 2열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라는 소리야. 그게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무조건 1령과 0일이야. 알았지? 무조건 1령과 0일이야. 무조건 1령과 0일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1학년 때 함수에서 배웠던 이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x, f, y 이렇게 쓰면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니까 이 두 개의 경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이 정도 좌표잖아. 1,0. 뭐 x축의 양의 부분에 한 칸 가서 있겠지? 이 정도 좌표지? 0,2. y축의 양의 부분에 한 칸 가서 있고. 어쨌거나 그 좌표는 p, x, y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딱 대응을 딱 시키면 거기 아까 우리가 표시한 거는 x, y가 내가 콤마를 빼고 말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행렬로 들여다보라는 소리지. 아까 우리는 거기다가 둘쳤던 1차 변환의 합성과 역변환에서 1차 변환 행렬 동그라미 쳤던 기억 날 거야. 그지? 행렬로 들이대기 위해서 콤마 없이 가는 것도 익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점 p, x, y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지. 이 자를 1차 변환 f에 의해서 옮기면 1차 변환 f에 의해서 옮기면 이 자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고. 저기 노란색, 파란색으로 막 줄쳐놓고 그 다음 판에 잘 안 보이려고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줄치 이 새끼. 이 새끼가 바로 이 새끼하고 똑같은 거야. 물론 그때 이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쓴다. 이 자가 바로 A, B, C, D지. A, B, C, D가 뭐냐 그러면 AC 1열은 1, 0이 간 것이고 2열 BD는 0, 1이 간 것이고 이렇게 써놨고. 알았지? 이거를 이제 소문자 가로수에 있는 성분들을 빼고 그냥 대표 선수 너는 P라고 해야죠. 좌표니까 P. 너는 P 프라임이라고 했다고 치고 이렇게 딱 찍으면 드디어 빨간 것과 유사하게 X가 이거라면 그지? 똑같이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가 F P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요놈을 행렬 1차 변환은 행렬이다 그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쪽을 다시 잘 쳐다보면 이거는 행렬 A랑 P 이걸 곱한 거하고 똑같이 나와. 과연 그런지 저기 위에 있는 두 줄로 다시 확인. P 프라임이 X 프라임 Y 프라임. 내 손이 지금 안 뻗어가지만 손이 안 뻗어갈 때 멀쩡 수가 있지. 이 색깔 가면 되지.
B 프라임인데? 그러고, 그 다음 번에 그 1차 변의 행렬이 A라니까. 그러니까 A, A, B, C, D, P, X, Y.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그런 말을 슬쩍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상황을 꼭 명심해야 돼요. 요거. 다시 한번 더 크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x, y, x, y 됐어요. 그냥 대문자 기호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1차 변화는 점이 점으로 가는 거거든. 그거는 충분히 예고를 했던 게 두 점이 정해지면 1차 변화는 정해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점이 간다. 그리고 함수 기호로 쓴다. 이렇다. 굵은 거 x, y, y, f, x. 이게 되지 않아요? 안 되면 또 봐. 자꾸 보라고 지금 내가 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끼가 A라니까 A. 그 순간 이분이 이렇게 A로 바뀌어. 그럼 괄호는 그냥 쓱 없어져 그냥. 이렇게도 돼. 오케이? 구체적인 살을 입혀보라 그러면 그냥 흰색으로 성의 없이 여러분이 이거 내가 지금 왜 네 뒤에 있을까? 너 칠판 지우개도 숨기니? 고마워. 자, 이 새끼가 X1 이렇게 흰색 나버리면서 이것들이라고 지금 내가 그대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1차 변환이 어떠한 기호로 되어 있냐 그러면 이런 기호로 되어 있다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 1차 변환은 무조건 이 속에서 시작하는 거야. 빨리 파란색 박스를 첫 번째 너티나무에 보고 뺏기세요 빨리. 아니야. 여기다가 써놓을 거야. 나중에 동영상 쳐다보고 파란색 박스 너티나무 4쪽에다가 또는 5쪽에다가 적당한 여백 찾아서 잘 뺏겨서 나 지울 거야. 오, 동영상이 되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지나가네. 이거 다? 이거는 가급적 하면 안 되는데 뜯을 때만 하면 입에서 여기 튀어나와서 미치겠다. 자, 방금 빨간색 지웠던 거 저기 있는 함수 연결기하고 똑같이 연산한다. 여기 누구라고? P 화살표. 누구? F. 여기 누구라고? P 프라임. 콜? F가 누구라고? A라니까. A, B, C, D. 그 순간 P 프라임은 FP. Y는 FX처럼. 그리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잘 보면 그냥 P 프라임은 AP가 돼. A와 P를 곱한 거. 그게 된다고 그렇게? 알겠지? 그게 이제 1차 변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차 변환의 성질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차 변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빨간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걸 잘 쳐다보면 그냥 화살표 기호로 표시하고 있는 1차 변환도 있고 암호처럼 그리고 등호가 등장하는 1차 변환 기호도 있고 함수를 그냥 그대로 모방해온 모습 그리고 1차 변환을 행렬로 뜯어고친 모습도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지. 그 중에서 나는 누구를 쓸 건가 하면 행렬로 뜯어고친 모습을 주로 쓸 거야. 왜냐하면 1차 변환은 행렬이다라고 동그라미 쳤으니까. 다시 한번 1차 변환이 뭐라고? 행렬. 지금 내 혼자 시원한 거 보이지? 집에서 뭐하는 소리야, 이 새끼야. 1차 변환을 누구로 쓸 거라고? 행렬로 쓸 거라고, 행렬로. 근데 이제 설명 목적상 화살표 난이는 이 집도 드러날 거야. 자, F, P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이게 뭘까라고 하면 P 플러스 Q가 누군지는 관심은 별로 없고 F가로가 1차 변환 행렬과 괄호속을 곱한다. 다시 F가로가 1차 변환 기호 중에서 F가로가 1차 변환 행렬과 괄호속을 곱한다. 맞지? 네. 우리의 1차 변환은 당분간 무조건 A야 그냥. 행렬 A는 A, B, C, D.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면 F가로 이만큼이 아이고 또 잘 안 보인다고 또 항상 모르겠다. 이게 두 자로 뭐라고? A 콜? 미치겠네. 좋잖아, A. 노란 건 A. A가 누군데, 내용물이? A?
B, C, D 어딨냐? 여기 있잖아 여기 그 다음에 그거랑 P, Q랑 곱할 거거든. 그럼 행렬의 분배법칙에 의해서 AP 이렇게 될 거잖아. 분배법칙에 의해서 AQ 이렇게 될 거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 A가 누구냐면 F가로라면 다시 F가로로 전환. 다시 여기 F가로로 또 전환. 그냥 나머지 그냥 그대로 보고 뺏기면 너 P 있어. 너 더해야 돼. 너 Q야. 이러니까 괄호 속에서 더해진 새끼는 쪼개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것도 받아쓰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저번에 찍고 있잖아. 이해가 안 되면 필기하세요.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 안 되면 너한테 필기하라는 나의 마음 표시야. 알았냐고? 네. 그 다음에 행렬로 바라봐야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KP다 이렇게 써놓으면 똑같지 뭐. 노란색 F가로는 누구라고? 1차 변화의 행렬 A라고 그렇게 하고 저기다 그냥 KP라는 행렬 라브랭이를 지금 곱하고 있을 뿐. 그럼 잘 모양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K 앞으로 끄집어내시고 다시 노란색 A가 쑥 들어가시고 그 뒤에 P가 있는 거거든. 단순히 위치만 바꿨을 뿐이니까 K 있으시고 P 있으시고 근데 A가 변신하면서 함수 비호 F처럼 떴다가 괄호를 쑥 사주거든. 곱해지니까 T 나온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의 핵심은 1차 변화는 지금부터 행렬로 바라봐야 돼. 행렬 웬만한 것들은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돼. 거듭, 제곱 그런 거. 그리고 뜨면 되겠지만 여기까지가 1차 변화의 성질 거기 표시했던 거 유도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혹시 만약에 유도하는 과정을 모르겠다는 동영상을 안 봤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집에 컴퓨터 있지? 이걸 보겠다고 하시면 보겠다고 네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그러라고 하실 거야. 네가 진짜 이걸 본다면. 그치?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잘 뺏겨서 놓으시고 끝이라고. 여기서 다 지우면 이거야. 여기서는 이거야. 1001. 그 나부랭이 외우는 거는 그가 사람이라 외우겠지? 하나 더 있다. 이 자가 누구라고? A라고? A가 누군데? 누구야? A, B, C, D. 그래서 한다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1차 변환과 관계시켜서 이거 한 번 더 현재가 옮겨서 볼까? 1차 변환을 화살표 기호로, 등호 기호로, 함수 y 콜 fx가 얼마 가듯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일단 p가 누구로 간다고? 화살표 f에서 p'으로 간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서 f가 누구라고? a라니까. 어? a가 누구라고? a, b, c, d. 그러면서 이제 1001이 HE를 BD를 만든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시. P가 누구냐, 그러면. 아까 X, Y 말고 그냥 XY. 행렬로 바로바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부려볼까? P 프라임은 X 프라임, Y 프라임. 됐지? 오케이? 흰색은 흰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이와 같은 기본 이야기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를 등으로 써봐. y 콜 fx처럼 p 프라임은 뭐? 그냥 fp로 편하게 쓸 것이고 여기 안 편하면 진짜 골치 아픈 이야기고 자 다시 또 p 프라임은 ap라고 쓸 것이고 맞지 그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된다 이거야. 1차 변화는 화살표 기호로 이렇게 하면 p 화살표 위에 f 이쪽에 p 프라임 그걸 등으로 고쳐봐. 그럼 p 프라임은 fp 다시 f가 떼버려. p 프라임은 ap 그 글자 수를 잘 세보면 p 프라임은 FP, P 프라임은 FP, P 프라임은 AP 똑같다 그래? 8자. 그렇게 물어보면 저거 했거니 그렇게 또 떠올리고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 몇 자라고? 8자. 너도 몇 자? 8자. 다시 한번 해볼까? P 프라임은 FP 맞네. P 프라임은 AP. 맞죠, 얘들 저게?
1차 변화는 8자. 뭐라고? P 프라임 AP 또, P 프라임 AP 또, 다른 거. P 프라임 AP 그거라고. 자, 이제 X축, Y축, 등등등등등 간다. 그 X축이라고 쓰는 거는 대칭이동이 말이야. 나중에 나오는 그 닮음, 항등, 회전, 변환권은 전부 다 대칭이야. 오케이? 응. 그러니까 X축 대칭이동을 해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X축 대칭이동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X축이라고만 쓴다. X축 대칭이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점 2개를 딱 보낼 거야. 정말 단순한 점. 1, 0을 보내고, 0, 1을 보낼 거니까. 일단 그 보낼 점이. 그 다음 저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다.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추가. 그런 뜻이야. 프라임은 무조건 나중 그런 뜻이야. 그럼 X 프라임은 나중 X좌표. Y 프라임은 나중 Y좌표. P 프라임은 나중 점. 다시 X 프라임은 나중 X좌표 P 프라임은 나중 점. P 프라임 나중 점. 그럼 P는 처음 점. 그렇게 하면 되죠. P는 처음부터 그럼 X는 X 처음 X좌표. 또 헷갈리고 있어. 또 내가 약장사가 어떻게 되지? 썼다가 지운다. 나중에 딱 쓰는 순간 넌 누구라고? 기다려. 넌 누구라고? 기다려. 넌 누구라고? 기다려. 다시 넌 누구라고? 또 기다려. 넌 누구니? 처음 점. 잘 찍어야 된다. 처음 점. 넌 누굴까? 처음 X좌표. 응용해볼까? 이건 뭘까? 처음 할 수 있지. 넌 누굴까? 나중 이건 나중 Y좌표. 넌 누굴까? 나중 점 그렇게 해야지. 그럼 기하학습이 돼야 뭐 게임을 하지. 그죠? 프라임을 나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또 오만 이야기가 막 쏟아진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1,0 이쯤에 쓸 것이고, 이 자를 편의상 P1이라고 쓸까? 여기 1이야. 그 다음, 여기 P2, 여기 1이야. 이제 P2라고 쓸까? 그럼 저기서 P1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1학년 때 추억으로 1,0 이렇게 쓰는데 지금 내가 콤마장을 빼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 자는 1,0이다 이 말이지, 그지? 맞아요. 자, 1,0을 색깔 잘 봐야 돼. X축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1,0을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니? 지가 움직이니? 수학이라서 그럴 수 있어. 이 1,0을 X축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이게 움직인다고? 그러지 마. 상황에 가서 그러면 돼.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 이 자를 저기 있는 화살표 기호로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라고. 그랬을 때 이 자가 누구다라고 했는가 하면 AC가 된다 그랬거든. 그치 아까? 모르겠어. 다시 거꾸로 돌려서 봐. 다시. P2는 뭐라고 쓸까 뭐야? 0,1이라고 쓰겠지. 자, 그럼 0,1을 저기 노란 거 보세요. X축 대칭 이동합니다. 누가 될까요? 그렇지. 0-1이 되겠지. 이게 아까 BD라며.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에 분명히 1, 0, 0-1, 1하고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돼. 힘드세요? 아니요. Y축 대칭 똑같이 해보세요. Y축 대칭을 때리면 여자는 -0으로 갑니다. 여자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잘 붙이면 그게 나와. 뭡니다. Y축 대칭은 이 빨간색을 재활용한 거야. Y축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럼 이자는 마일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이자는 0, 1로 갈 거잖아. 이거는 아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순수까지 두 개나 있네. 이제 누가 나왔다? 원점. 3번 원점. 자, 1년과 0일을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킨다. 시켜. 1년 어디로 가? 0. 점 대칭 이동을 시키는 이런 소리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점을 A라고 쓰면 좀 M이라고 헷갈리니까. 지금은 사치 그냥 어떻게 가는지 과거의 추억을 쥐어짜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내 성격 잘 알잖아. 대칭 이동을 하는 소리는 다음과 같이 하는 소리라고 해요. 점 P를 점 Q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라 이 한글 표현은 일단 요 Q는 내가 표시를 눈에 띄라고 일단 별이라고 할게. P는 그냥 점 나우량으로 찍을게. 그래서 이쪽 그림에 가령 Q가 여기 있다. 그래서 P가 어디가 있다. 어디서 가? 어디서 올래? 여기 있으면 곤란해. 이런 내가 지금 찍게 곤란하니까 칠판에 어디가 있어야지. 왜 좀 있다. 대칭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 Q를 향하여 직선으로 가. 거기서부터 쉬지 않고 직선 방향으로 연장해서 똑같이 가. 그럼 이쪽에 와. 이게 바로 P'입니다. 대칭 이동은 저렇게 가라는 소리다. 자, 그렇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1,0을 대칭 이동 시키세요.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빨간 거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르시면 필기하시라고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기도 안 돼 있고 모르면 그때는 죽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0,1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그렇지, 0 마이너스 보이지. 그래서 마일 0 마일이 원점 대칭 이동의 행렬이야. 알았냐고? 어? 그럼 장난이지, 장난. 하여튼 다시 처음 동영상을 접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모르시면 필기하시고 적용하세요. 그러면 아까 x축, y축, 원축, y, x, y, 마이너스 x, 닮음, 항등, 회전 8개가 거의 장난이 됩니다. 이제 누가 차례겠고 뭐야? 마이너스. y는 x에 대한 무슨 이동? 회전 이동? 대칭 이동. 혹시 y는 x 못 끝난 심각한 상태는 없겠지, 그래? 이걸 모는 종이로 잘 찍었다고 치면 분명히 이사가 이리로 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 자, 그렇다면 1년 어디로 간다고? 0. 그렇죠. 1령은 y는 x에 대한 대칭은 좀 0일로 간다고. 다시 지연이 0일 어디로 갈까? 1령으로 가. 끝났지, 그지? A, B, C, D는 0, 1, 1, 0. 콜? 아닌데? 그치, 0, 1, 1, 0. 맞지? y는 마이너스 x다. 재활용. y는 마이너스 x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자를 대칭 이동 시키면 쭉 이렇게 거잖아, 지가. 대칭 이동 직각으로 두고 가야 돼. 대칭 이동 직각으로 두고 가야 돼. 하고 다시 여기서 선대칭은 아까야 기준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야 돼. 직각으로 같은 거리만큼의 의미는 중점이 위에 있다고 나중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쓰일 거야. 받아쓸 필요 없어. 잘 봐야 돼. 다시. 저쪽에. 선대칭이다라는 소리는 나중을 위해서. 선대칭이다라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회계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아까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이 X축 대칭 이동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Y축 대칭 이동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 개념은 몰라도 그냥 또 생각하면 돼. 이제부터는 좌표 평면 2, 3, 4분면을 막 지나가는 새끼들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방금 지금 내가 이야기한 선대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대칭은 이거에 대한 대칭 이동 해봐. 그러면 프라임이 뭐라고 세자로? 프라임이지. 두 자로 뭐라고? 나중. 그죠? P가 뭘까? 처음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 대칭이다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변신한다니까. 거리가 똑같다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따로 변신할 거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아이씨, 안 맞았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노란 별은 P와 P'의 중점이야. 그지?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수학 중점 좌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가 올라간다. 대칭은 중점이 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것도 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게 당연한 소리지. 기준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왔던 만큼 더 똑같은 식으로 직각으로 왔던 만큼 더 무엇인지 보여지라 보고 너 불러 노란 거. 1,2는 어디로 가냐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0,-. 0,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리고 ABC 붙이고 외우십니다. 그럼 누구 나올게? 닮으면 이제 그림이 좀 달라져야 돼. 닮으니라. 몇 번이지? 지금 5번이라고 치자. 5번인가? 모르겠다. 5번이지. 헷갈려서. 됐어요. 그런 거 치면 안 나와. 닮은 변환이다. 저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부터 내가 이제 뭐 세 번이 아니라 필요 없잖아. 한 번만 하면 되겠지. 닮은 변화는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6배만큼 멀어지게 하거나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으로 6배만큼 가까이 오게 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바로 저 카메라 줌 인, 줌 아웃 이런 소리라고. 알았지? 그 기준이 원점이야. 지금 내 칠판에 보일 거야, 다시. 하여튼 P'이라고. 나중점. P는? 처음점. X는? 처음. X죠.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자, 이 원점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P1 누구? 1,0 죽어나잖아. P2 다시 0,1 죽어나잖아. 그치? 저자를 원점을 중심으로 닮음의 뜻은 정확한 명칭은 닮은 변환인데 그 닮은 변환의 뜻은 뜻도 살짝 쓸까? 하여튼 원점 중심 축소 확대. 카메라 잘 보세요. 원점 중심 축소 확대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대상은 1령. 중시려고 그러네. 혹시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세는 딱 졸기 좋은 자세 같은데. 자, 원점을 중심으로 확대할까 축소할까? 빨리 골라. 확대할까 축소할까? 축소할게. 이 P1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10배를 확대하면 10,0 가겠지? 만약에 원점을 중심으로 K배를 확대하면 K,0 가겠지? 근데 원점을 중심으로 100분의 1, 축소하더라도 100분의 1,05겠지?
그러니까 이 자를 그냥 K배 지금 축소 또는 확대했다고 치면 여기 와서 지금 P1 프라임이 자 벌써 틀어 굳이 없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가령 K가 0.3이라 이 소리야 이건. 그럼 축소한 거 맞지 그지? 이해가 되시나? 이렇게 덩그러는 확장 땡기잖아 지금. 헐? 그럼 Y 축소해서 똑같다. 그러니까 저 K가 만약에 헷갈리겠지만 K가 만약 여기 있으면 이자는 확대고 여기 있으면 축소다. 그 이야기일 뿐이야. 축소든 확대든 원점을 중심으로 1,0을 쥐착 K,0 1,0 원점을 중심으로 멀리 보내 쥐착 K,0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1,0이 어디로 갈까? 아니 원점을 중심으로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시키면 몇으로 가냐고. 케이크 먹어가지. 케이크 먹어가야지. 왜 그래 도대체? 색깔이 살짝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새끼는 뭔데? 왼쪽에 있는 이 새끼는 뭔소? 관계없이 원점을 중심으로 줄이든 늘리든 누구로 간다고? 케이크만요. 그럼 똑같은 추적하고 이제 누구로 갈까? 이만큼만 해. 끝났지. 다음 끝. 항등 K가 1일 때입니다. 잘 보면 항등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1,1이 어디 있을 거라고? 0,1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디 있다고? 0,1. 그러니까 그게 항등 변환이라고. 이제 재미는 이제 회전 변환이 나옵니다. 회전 변환. 자, 6번. 7번이니까 또 헷갈려. 안 중요하다니? 그러니까 잘 보면서 번호 세든지. 자, 회전변환. 회전변환도 그 시작은 원점을 중심으로란 말이 기본적으로 있다.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타는 것. 이라면 플러스 세타 이런 개념 얻어갈 것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아닌데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네. 처음부터 다시.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세타는 거. 원점을 중심으로 음의 방향으로 세타는 거. 그렇게 되는 거라고. 기준은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 돌아. 면허 법칙이지 그지? 돌아. 세타 돌아. 또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런 게 또 걱정이 되네. 돌 아하 이 말이야. 돌 아하 돌라고. 그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간다고? 1,0과 0,1이 간다고. 콤마를 빼고 누가 간다고? 1년과 0일. 그러면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를 돌 때는 드디어 누가 나오는가? 수투의 상가함수 그 밑바탕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새끼가 여기 이 새끼가 돌거든. 근데 우리의 그 귀여운 점이 여기 있다니까. P1 1,0 우리의 귀여운 점이 여기 있다니까. P2 0,1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돈다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 혹시 이해가 되더라도 까먹을 염려가 생기시면 저 영상을 보고 저기를 보고 똑같은 저기를 보고 필기를 다 해놓으세요. 필기를 다 해놓으세요. 필기를 다 해놓으셔야 돼. 자, 세타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그 세타를 가령 이 정도라고 할까? 이 정도. 이렇게 돌면 P1이 끝하고 이 정도 가겠지. 노란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자가 P1 프라임인 거잖아, 그지? P1 프라임의 뜻은 P1의 나중점이지, 그지?
나중 P1점, 즉 1,0의 나중점이지 1, 0의 나중점이라고 아가야. 그자는 여기를 세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표시를 할 거니까 상가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반지름이 1짜리 원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x좌표는 반지름 1에다가 코사인 세타, y좌표는 반지름 1에다가 뭐? 사인 세타.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반지름 1에다가 누가 된다고? 코사인 세타. 저기가 누가 된다고? 반지름 1에다가 누구? 사인 뭐? 사인 세타. 그래서 누구라고 쓸래? 1년 어디로 갔어요? 입 다물어. 1령이 돌아서 간 x좌표가 누가 되냐고? 코사인 세타 사인 x좌표가 누가 되냐고 하는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럼 2분의 1 사인 2세타인데?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그래서 끝난 거지. 이렇게? 그 다음 판에 이제 저 0,1이 날아갈 거는 세타가 지금 이만큼이었으니까 너 스톱해. 이자가 본다. 스톱해. 분명히 이 정도 스톱해야 정상이야, 그지? 의자가 지금 P2가 될 거인데, 알지? P2의 프라임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각을 표시하기 위한 유식한 말로 동경을 그어 놓을 것이고, 우리의 동경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의문이 가지만, 무조건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한 게 우리가 말하는 각이거든. 그러니까 저 파란색까지 날아갈 때도 빨간 물결, 이거 세자로 뭐라고 하는 거? 시초선에서부터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각이어야 돼, 그지? 그자는 그러면 각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노란 거 세타랑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지연이가 스톱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요 파란색을 표시하기 위한 요 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x좌표는 방금 노란 거 찾던 거하고 똑같아. 반지름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할 수 있지? y좌표는 지금 좀 복잡스러운데 잘 봐야 돼. 복잡스러운데 잘 봐야 돼. 여기. 여기는 반지름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알았냐고? 자, 1, 0, 1이 같습니다. 원점 중심 세타만큼 돌아서 x좌표. 누구 곱하기? 반지름 1 곱하기 일단 그다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공식 적용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해. 사인이라고?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무슨 좌표라서? 음좌표라서? 수투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또 해야겠네. 수에 대한 이야기.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뭐였지? 다시. 수투 상가로 특강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전제는 중심은 원점, 반지름 1. 각은 알아서 돌리십니다. 오케이? 이 개념은 나아가는 소리야. 아가야. 알겠니? 그럼 지금 네가 헷갈리는 저것도 하나 만들어 보면 지가 별건가? 지금 저기 보니까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2분의 파이 더 추가해봐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흰색에 대해서 2분의 파이를 더 추가하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서부터 돌아온 현재 이까지가 세타고 더 돌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맞지? 그러니까 이 파란 놈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그랬을 때 일단 x좌표만 찾아보면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거든. 파란색에 대한 x좌표는 여기 있으니까 x좌표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오늘 이거는 생각해보면 1초 만에 코사인입니다.
모르시면 끝장입니다. x좌표는 무조건 코사인. 일단 한 개라도 정확히 외워. 다시 여기 카메라에 두 개 다 외우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비용심되지 마. 한 개라도 제대로 외우면 나머지 거는 대부분 그 반대야. x좌표 뭐라고? 그렇게 나와야 돼. 일단 무조건 코사인이야 그냥. x좌표만 찾아가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이 각이 이 푸른 놈에 해당되는 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일단은 코사인에다가 그 각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겠지. 그리고 이제 도형의 특징을 들여다보는 거야. 지금 내 그림은 엉망이지만 이잖아. 합동이라니까. 이렇게 지겠지? 아이가 합동이지 그지? 응.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길이가 여기서는 요렇게 오지 않았겠니? 길이로 봤을 때. 그런데 크기가 지금 사인 세타래. 그럼 이 사인 세타는 음수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양수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돌리면 된다니까. 그 바란 걸 됐고 제발 내가 병아이들이 너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라고? 이거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 그럼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방금 해봤다 그지? 누가 되더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방금 됐던 그 기억이 나지? 네. 사인에 대해서 해보면 내가 음수 쪽에 머물게 되고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상황을 변신하게 돼. 방금 그랬더니 이거 여기 음수잖아. 저게 온다니까 그냥 게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상가함수의 기본적인 이 정의에서 이거 하나 빠졌다. 정의 도대체 어떻게 맨 처음에 약속을 했는가? 상가함수는 반지름 일자리입니다. 중심이 원점입니다. x좌표는 뭐라고? 코사인이라고. y좌표는? 탄젠트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 나머지 역수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각이 변신해도 똑같으시고 하면 된다니까. 자 간다. 자 간다 했는데 자가 자빠졌거든요. 그래 자빠져 있어라. 씨발. 아 진짜 짜증나. 됐어. 자, 그래서 그 4쪽 일단 1차 변환 스타를 이렇고 다시 한 번 더 그 y는 뭐 마이너스 x 또는 y는 2x 가령 y는 2x에 대한 대칭 변환이다. 이렇게 딱 쓰는 순간 직선 y는 2x에 대한 대칭 변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야. 하여튼 조는 걸 내가 체크했을 때 그리시면 둘 다 누구든지 관계없이 죽습니다. 자세는 편한 대로 하시고. 자, 이자가 y는 2x라고 하시고 누가 누굴 가라고? 1년과 또 누구? 얼마? 0일을 가라고. 그럼 1년이 간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지만 두 점을 옮긴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 가령 요 점의 좌표가 1, 얼마나 해야 될까? 2.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시범 보이는 거는 1차 변화는
점 두 개를 보내면 된다라는 이제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1,2는 기준선인 y는 2x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2x에 대해서 대칭 변화를 시키더라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1, 2를 7차 변환 f로 보내면 누가 된다고? 안 바뀌니까 1, 2가 된다고. 근데 이제 이자가 AC는 아닌 거지. AC는 1, 0이 갔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 지금 90도가 되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야. 그럼 이러면 식이 얼마일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여기 얼마나 해야 되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칭 이동이다 라는 그 특징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고, 짐작컨대 요정으로 올 것 같아. 요정으로. 왜냐하면 두 칸에 한 칸, 한 칸에 두 칸. 1로 얼마 나온대? 마이너스 2가 나와. 다시 말하면 몇 콤마 몇이 어디로 갔다고? 마이너스 2 콤마 누가? 1이 어디로 갔는데? BD다 아니다. BD는 아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여줄을 데리고 와서 저기 있는 8자 관계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되거든. 이놈을 점 이름을 놓고 P1이라고 할까? 이 새끼는 P2라고 할까? 그럼 이 새끼는 P1의 뭐? 세자 프라임. 이 새끼는 P2의 뭐? 세자 프라임. 이것들을 데리고 저기 있는 기호 관계식으로 때리면 P 프라임인데 Y는 AP라네. 그죠? P1 소리. 그래서 이걸 때리면 어찌 될까? 불러. P2 프라임은 A, P.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행렬의 성분으로 다시 전환시키면 위에 줄, 밑에 줄 순서대로. 위에 줄. 여기 누굴까? 1, 2. 이쪽은 모른. 이쪽은 누굴까? 1, 2. 밑에 줄. 누구? 마이너스 는 두 자면 A, 다시 누구? 마이너스 2, 이렇거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A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1, 2에 대해서 이쪽 편에 누가 있고? 1, 2가 있고,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여기 누가 있고? 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 새끼에 뭐? 역행렬을 때리면 찾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행렬의 문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지 바로 외워져 있는 상황인지는 뭐? 해봐? 모르겠다고? 네. 뭐? 뒤쪽에 보시면 맞아. 1, 2, 1마이 이렇게 한 방에 나갈 거야. 혹시 이런 것들 모르시면 다시 행렬 익힘자를 보세요. 그렇게 된답니다. 결국은 행렬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보는 저 새끼 저 구조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라고? 18쪽이겠네. 이제부터 쉽다. 자, 이제 합성변화? 합성변화는 마치 합성함수하고 유사하게, 일단 합성함수 쪽으로 문제 가볼까? x가 y로 z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f랍니다. 여기 g랍니다. 근데 이 자를 한 방에 표시해보랍니다. 그럼 x가 중간 다리 없이 그냥 쑥 날아가서 z로 갑니다. 이게 누굴까? f.g야, g.f야. g.f는
그래서 이자는 색깔별로. 그러니까 저 화살표 표시 기호가 변환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자는 fx라고 이렇게 쓰겠지. 이건 흰색으로 가자. 이 흰색은 지금 화살표 앞뒤만 보면 gy라고 쓰겠지. 이쪽은 파란색으로 쓰자. 이자는 g.f에 x라고 쓰겠지. 이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써주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잘 쳐다보면 여기 y가 이 y 보고 들어간 거냐. 그게 y가 fx라고 해. 그대로 뺏겨주면 g 이렇게 될 것이고 그자가 이거랑 똑같이 된다.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저기 있는 xyg를 처음점 p 한 번 간점 p 프라임 또 혹시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나중은 프라임이니까 p 더블 프라임 그렇게 표시가 될 거야. 그게 똑같은 규칙으로 날아올 거다 이거야. 똑같은 규칙으로. 과연 그런지 p가 p 프라임으로 간다. 그냥 이거를 그냥 1차 변화. 단순한 1차 변화. 그자가 한 번 더 간다. 그럼 이자가 이제 합성 변화. 저렇게 된 거는 합성함수. 똑같은 기호로 역시 이자랑 똑같은 표현을 쓰면 그냥 p가 중간 생략하고 쑥 날아간다. 똑같은 기호로 간다. g.f에 p 더블 프라임. 그치? 아이고 고마야. 다시 한번 색깔 하나 엎드릴까? 이거라고 F 밑에 화살표가 F가로야. 그 F가로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A라고. 혹시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잘 뒤져보기를 바라고. 오케이? 아 정말 미치겠다. 너 죽을래 이 새끼야? 아 이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칙한 거 볼까? 칙한 거. 왜 자꾸 넘어가고 지랄이야. 넘어가지 마 좀. 됐어. 자, 여기서 다시 방금 저기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가. 넌 누구라고? FP. 그렇지, FP. 다시 넌 누구라고? P 프라임. 똑같은 거 또 쓸까? 뭐? 했지, 그냥?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여기만 보고 쓴다 했다. 화살표 한 개만 보고 써야 돼. 저까지 보면 골치 아파. 뭐라고 쓸까? G F P 프라임. 아 G 프라임. 뭐? G 프라임? G P 프라임. G F P. 이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을 달고 있는지 안 달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이게 이거잖아. 근데 나는 이걸 쓰고 싶어 일단. 그런데 이자가 이거를 대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행렬이 A야, 그지? 여기 괄호 속에 난 F는 A 원거 있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자는 A 다음 문자가 B니까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G에다가 이 화살표를 G에다가 일단 이 화살표를 이 괄호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뭐? B 파란 것만 봐. G 화살표 B F 화살표 A B 거기다가 P 프라임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 P 프라임을 이게 이거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또 마지막으로 뺏겨서 나옵니다. 어쨌다고? B 그 다음 A 이렇게 된다고. 그 자가 이거라고. 그럼 여기서 G.F 괄호 나 G.F 화살표는 거기 보이는 행렬 그대로 데리고 와서 곱해버린 거다 이 말이야. 크게 표시했던 그거야.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구조를 모르시면 여러 번 돌려서 필기해 보세요. 됐고 통과 다 됐네 벌써. 자 이제 32점 넣지라고. 그래서 이자도 저기다 흰색으로 일단 단순하게 한 번만 더 써보면 지금 한 이게 네 자로 뭐라고 이게? 합, 선, 변, 환. 그렇게 안 되나? 1차 변의 합선. 그래. 1차 변의 합선. 이게 뭐라고? 1차 변화의 합산. 자, 1차 변의 합선을 다시 한 번 더 이 구조, 이 화살표가 두세 개 붙는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일단 갑니다. 인차변화의 합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합성함수처럼 중간 생략하고 한 방에 쭉 날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랍니다. 중요한 거는 화살표 위에 1차 변환 기호가 F가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F가로 그 기호가 그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로 바로 곱셈하는 기호로 바뀐다 라고 이쪽부터 먼저 쓰면 이거는 G.F에 대해서 P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 물론 여기 전제가 이자는 누구라고? A. 왜냐하면 다시 한번 더 드리고 18쪽 두 1차 변환 FG의 행렬을 각각 AB라고 할 때 라는 말이 있다 그제?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 뭐야? 읽었던 부분 뭐라고 써놨어요? 두 1차 변화의 FG의 행렬을 각각의 A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자가 저렇게 A고 B다 라는 소리야. 저걸 나타내는 행렬 또는 1차 변환 F의 행렬은 A, 1차 변환 G의 행렬은 B. 방금 내가 뭐라 그랬게? 1차 변화 F는 A고 1차 변화 G. 됐어요. 잘 들으세요. 1차 변환 F의 행렬은 A, 1차 변환 G의 행렬은 B라고 뭐라고? 1차 변화 F의 행렬은 너 듣다 보면 내가 성분한 나올 거야. 그럼 죽는다고 소리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이제 흰색으로 확인. 이 새끼를 쳐다보는지 이걸 쳐다보면 한 방에 날아오겠지만 AP. 여기서는 자세히 갔지만 여기서 그냥 이것만 쳐다보면 일단 BP 프라임으로 오겠지 뭐 지금. 근데 B가 왼쪽에 보이는 AP니까 B, AP로 오겠지 뭐. 그러면 그게 이놈이니까 이거라고. 여기서도 원칙은 화살표 위에 보이는
1차 변환 그 기호 그대로를 관로로 할 수도 있고 보이는 행렬 순서대로 그냥 바로 곱셈해버려. 나중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가 18쪽 스토리라고 하나요. 저걸 알아야 돼. 그래야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 자, 1차 변환에 의한 좌표 평면과 직선의 이동. 자, 거기서 이제 하나 써놓을 게 있는데, 좌표 평면에다가 첫 번째 박스 2열의, 아니다, 첫 번째 박스 제목의 좌표 평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물으세요. 표시 분명히 해서 별까지 달아놨을 거야, 아마. 여기에 보면 좌표 평면이라 네 글자가 있다, 그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좌표 평면이 P, X, Y야. 1학년 때 이야기로 하면, 그냥 임의의 점이야. 그러니까 임의의 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점이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점.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P, X, Y야. 이제부터. 좌표 평면은 P, X, Y. 날짜 쓰시고 5월 25일이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또 직선이란 말도 보였는데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고 L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그냥 이게 직선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지. 그리고 위의 점 이렇게 쓸까? L 위의 점 P X Y 이거라고. 의자 여기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이 말이지. 직선 L 쓰자. L 직선 L 위의 임의의 점. 직선 L 위의 임의의 점이라는 소리는 그 직선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말이지, 그지? 직선 딱딱딱딱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봐라. 직선 이런 직선 아무거나 한 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모든 점 그 직선이라고.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그래서 공통점은 P, X, Y야. 좌표 평면이든 직선이든 일단은 P, X, Y. 좌표 평면은 단순, 직선 그 위의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요 전제도 꼭 기억했으면 싶은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있다. 저는 못 보고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끝이야, 끝.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일 때, 역행렬이 존재할 때, 영행렬이 아니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게 돼 있다, 그지? 그럼 일단 P, X, Y 간다. F. 근데 이 자가 영행렬이다. 그러면 AP를 때려보면 0000 XY 이 말이지? 몰라? 하나 몰라?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F0이래. 0000 여기 가서 0000 XY 아이가 결과가 뭘까? 그냥요? 프라임 뭐?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일 때 좌표 평면은
원점으로 간다 라고 지금 다시 무시무시한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머릿속에 안고 가야 돼요. 난 또 내일 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가 직선 L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도 이거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 뒤에다가 위의 점이다 그런 말만 하면 손 나갔잖아 방금. 어디야 손으로 가리켜. 어디? 그렇죠. L 위의 점 그거 P. 그러니까 이 L 위의 점 이거라고. 근데 그 자가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이면 원점으로 가니까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이 원점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눈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 뜻이 뭐라고? 나중. 여기 점, 나중 맞지? 여기 있는 점, 이 점을 딱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원점으로 간다고 지금. 숫자를 무엇을 잡든지. 이유는 AP에서 A 자리에 0000이 들어가서 0000 곱하기 XY니까 그렇다. 만약에 이걸 잡더라. 그러면 6,7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어디로 간다고? 이리 간다고. 지금 여기 목표는 원점이야 원점. 지금 내가 화살표를 거기다 동시에 꽂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을 잡더라고. 보내면 원점으로 간다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보내도 어디로 간다고? 원점으로 간다고. F가 누구이기만 하면 영행렬이기만 하면 누구이기만 하면 누가 영행렬이면 1차 변환이 영행렬이면 보고 제대로 1차 변환이 영행렬이면 1차 변환이 영행렬이면 하여튼 그 표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르는구나. 자, 이제 녹화하는 중입니다. 거기 있는 6가지 말을 아주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키세요. 원점이 2개 있는데 너가 보기에 좌표 평면 바로 밑에 있는 그 원점 손가락으로 가리키라. 그 원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다.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일 때 좌표 평면은 원점으로 간다 라는 말이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라는데 한 놈은 손가락이 부러졌나? 그 밑에 좌표 평면 가리켜. 그 밑에 좌표 평면 손가락 여러 개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손가락 한 개를 정확하게 딱 가리켜. 그 자를 말할 때는 1차 변환의 행렬이 1차 변환의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때 좌표 평면은 좌표 평면으로 간다야. 그 밑에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좌표 평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간다야.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위에 원점. 장이가 역시 생겨 있구나. 오른쪽으로 가서 위에 원점.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일 때 직선은 원점으로 간다야. 밑으로 한 칸. 1차 변환의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때 직선은 직선으로 간다야. 그 밑에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직선은 한 점 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간다야. 지금 그 표에 대한 해설, 뜻이 녹화가 다 돼 있다. 꼼꼼히 틀어봐서 잘 익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영행렬이냐 그러면 누가 영행렬이라고? 6번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했죠. 1차 변환이 다음 시간에 그러시면 그게 죽습니다. 1차 변환의 행렬이 3개만 딱 더 말할 테니까 손가락 다시 잘 가리켜. 좌표 평면 밑으로 2칸 내려와서 좌표 평면 손가락으로 가리켜. 그 새끼를 말할 때는
1차 변환의 행렬. 역행렬이 존재할 때 좌표 평면은 좌표 평면으로 간다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흰조수 읽었던 분 놓치시면 죽습니다. 손 떼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영행렬이 아니라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일 때야.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일 때 좌표 평면이 있는 그 어떤 점이라도 원점으로 간다고. 그렇다면 이 직선, 대책 없는 직선, 주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시 x축인지 y축인지 또는 x축의 평행한지 y축의 평행한지 나는 몰라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라면 방금 1차 변환의 행렬이 영행렬이라면 좌표 평면에 있는 이 점이 원점으로 간다며. 그거보다 1mm 위에 있는 것도 어차피 좌표 평면 위에 있지. 좌표 평면. 그러니까 원점으로 간다며. 그런 식으로 쫙 가면 쥐가 어디든 다 원점으로 가겠지. 그게 그 표의 첫 번째 주에 대한 설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한 10%는 이해했으려고 나머지는 강의 보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거기에 우리 갈 길이 있답니다. 이제 그 1차 변환의 행렬이 역행렬이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면 역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춤추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세 중에 하나지. 애매하나? 이렇게 줄게. 역함수 있다 없다? 모른다. 역함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일주일에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계획. Y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오로지 한쪽으로만 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만약에 2차 함수처럼 생긴 이런 새끼가 있다면 Y축의 평행선 방금 빨간 선을 그었을 때 오씨 어디로 가지? 난감한 일이 생겨요. 그런 상황이 바로 1대1의 상황이다. 역자는 1대1하고 똑같아. 역자는 1대1하고 똑같아. 1대1하고 똑같아. 역자는 뭐하고 똑같다고? 역, 블라블라. 자는 1대1이다. 이쪽에도 하나, 저쪽에도 하나. 그러면 이 F를 나타낸 이 행렬이 1차 변환의 행렬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뭐가 있다고? 무슨 뜻이라고? 1대1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1대1이라는 소리는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야. 저기서 이리 오면 여기서 거꾸로 간다는 소리야. 1대1은. 그럼 그거를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좁혀볼까? 이 사각형 속이 좌표평면이다. 충분히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자, 이 자를 역행렬이 있는 1차 변환의 행렬. 이거를 생각을 하면 어디로 올지는 숫자가 아니라서 나도 알 수 없지만 이 점이 오는 길이 가령 여기라면 1대1이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새끼는 죽어도 이쪽으로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그게 1대1이라는 소리야.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1대2니까.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자기만의 자리를 다 찾아간다는 소리야. 겹치지 않고. 이 평면 속에 1000억 개의 점이 있다면 각기 다른 1000억 개의 점으로 간다는 소리지. 이해가 살짝 되세요? 그 말은 좌표 평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케이? 네. 자, 이제 이 상황으로 아까 그 저자가 영행렬일 때 이야기 다시 해보면, 그럼 F가 영행렬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그래서 임의의 점. 내자로 뭐라고? 이미지. 다른 말로. 아, 모든. 임의의 점. 내자로? 임의의 점인가? 모르네. 또 내자로. 좌표 평면. 그 쓸 거야, 그죠? 또 다른 말로? P, X, Y. 그러니까 저기 0이면 여기 영역열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정도 X 프라임, Y 프라임 이 정도 원점으로 그거하고 다른 이 정도 원점으로 그거하고 다른 이 정도 원점으로 그거하고 다른 이 정도 원점으로 이런 식으로 원점에 누가 왔니를 따지면 무수히 많아. 이런 게 무엇이 아니란 소리다? 1대1이 아니란 소리야. 방금 1대1이라는 소리는 각기 다른 점으로 간다는 소리야. 절대로 이 위에 지금 여기는 몇 층이 쌓아져 있냐면 색깔별로 지금 4층이 쌓아져 있지. 저기는 다른 거지만 이 동네에 오면 한 점이 절대로 2층으로 쌓이는 일이 없다는 소리야. 무조건 1층으로 쌓여. 그러니까 이쪽에 존재하는 1000만 개의 점이 이쪽에 존재하는 1000만 개의 점으로 가니까 좌표 평면이 된다 그 소리야. 그 속에 묻어있는 직선도 당연히 직선이 된다 그 소리야. 그럼 직선 이야기로 가볼까? 그러면 이제 빨간 놈이 저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빨간 놈이 이렇게 갔다고 저렇게. 그러면 이 빨간 점과 이 노란 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직선이 있겠지. 그런 직선이 요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갈 거란 소리야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요 점 어디론가 가겠지요 이렇게. 이 점 뭐 어디론가 가겠지요 이렇게. 그럼 쥐가 요렇게 갈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것도 그 사이로 가겠지 뭐 알아서. 오케이? 그게 두 번째 줄까지 스토리야. 모르겠으면 한 10번쯤은 돌려봐야 될걸. 10번 너무 심한가? 한 5번만 돌려보면 된다. 그 다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그거는 얘를 외워야 돼. 그럼 끝나 이제. 역행렬 생기초 특강 살짝 하고 자 이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자가 영행렬은 아니다. 주자가 영행렬이어버리면 원점에 10억 층이 쌓여야 그지? 맞지? 전부 0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10억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10의 2억 제곱 층이 쌓인다고. 영행렬 아닌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나 하면 좌표 평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어떤 의미도 있다고? 1대1. 1대1이라는 소리는 저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게 지금 이 표에 등장하는 게 좌표 평면이 좌표 평면으로 간다. 직선이 직선으로 간다. 오케이? 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수학 1, 역행렬, 특강, 수학 1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살짝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행렬이 없다는 것은 AB-BC가 얼마일까? 0이지. 행렬 I가 있어서 A, B, C, D가 있는데 자, 역행렬이 없다 이 말은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 A가 어떤 꼬라지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가 이렇게 KA가 되면 여기가 누가 돼야 될까? KB가 되어야 눈으로 확인 쉽고 뺐다 KAB 쉽고 뺐다 KAB 없지 그지? 역행렬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런 특징을 갖게 돼 있어 지금. 그 숫자 뭐 3, 7 그럼 5배 3, 7, 5배 3, 5, 15, 7, 5, 35 그렇게 될 거라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필요할 필요 없다 어차피 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차 변화는 세개로 더 접어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지. 저기다 그대로 꽂아볼까? 여기 생기죠 여기 박스. 자, 그리고 첫 번째. 좌표 평면이 간다. 또 불안해. 지금 우리는 그 표 6개 중에서 4개를 하고 왔거든? A가 영행렬이라면 좌표 평면이든 직선이든 오로지 원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P'은 AP에다가 A자리에 영행렬을 꽂아보면 된다 그랬고, 그리고 특별히 직선일 때는 직선 L 위의 임의의 점 PXY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그 다음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1대1 대응이라서 좌표 평면은 좌표 평면으로, 직선은 직선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줄 남은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야기로 가면 일단 P'은 분명히 AP일 것이고, 그 A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역행렬이 없을 때는 A, B, KA, KB.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와 이렇게 흘러가겠지. P'이. 그렇지 않니? 여기는 또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해? 그럼 여기도 아예 X', Y'. 이렇게 흘러가겠지. 행렬의 곱셈을 때리십니다. X'은 그지? Y'은 그래서 X'이 누구냐 하면 AX 플러스 BY인데 Y'이 누구냐 하면 K의 AX 플러스 K의 BY가 되는데, 밑에 줄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보여? 공통인수 K가 보여. 프라임이 누구라고? 나중. 이걸 또 살짝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XY 이동네. 이렇게 보면 잠깐 볼 수 있는데. 일단 다 해놓고 얘기할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K에다가 누구게?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멀쩡한 눈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야. 이 자를 다섯 자로 뭘까? 언제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자가 X'인 거지. 그 앞에 K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프라임의 세계에서는 어차피 프라임을 달고 다니니까 답을 쓸 때는 프라임 보통 빼거든? 받아들여. 프라임 없이 읽어. Y는 KX 맞지? 그 새끼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다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잘 봐야 되고, 끝났으니까 이 동네가 X, Y 이 동네고,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무수히 많은 점들. 어디 갔어? 요거. 그래? 이 무수히 많은 점들, PX, Y. 그자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이걸로 싹 접어들면, 이 동네가, 동네의 이름표가 나중 거라서 프라임이 있고, 프라임이 있지만, 식의 형태를 보면 기울기가 0인지 양인지 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대충 하나만 딱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리 온다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지 고마야? 그러면 자동방으로 여기 존재하는 이런 직선도 딸려올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겠지? 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도대체 한 점이 누구냐만 남은 거 맞죠? 그리고 한 점에 대한 이야기만 보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어서 자, P 여기가 A, B가 누구라고? KA 누구? KB B 프라임 근데 이자는 L 위의 점 이렇게 하면 지금 활려는 거고 맞지 그지? 직선 위의 점
그런데 이제 그 직선이 예를 들어서 그 직선이 숫자 한 권, 2. 자, 숫자 또 한 권. 이만 또 좀 복잡하게 들어 제발. 17 줘봐. 17. 그래서 내가 2x-17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게. 이런 직선이 그릴 수는 있겠지, 그죠? 이자가 저 1차 변환 f. 그 f는 a 역행렬이 없는 새끼야. 지금 전제가. 그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면 그 a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하면 그 a를 이런 우리가 원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아. 2 마 17. 그 다음 여기는 4 마 34. 가령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찍찍 해보면 0이야, 그지? 이제 갑니다. 이제 간다고? 아, 그러니까 너가 좀 이걸 가지고 저기 있는 P'은 AP 저 구조 속에 박아 넣을 거야. 여기 누가 붙어야 돼? 직선 L 위에 E 위의 점. 이 붙어야지. AP. 여기는 나중 점인 X 프라임, Y 프라임이 붙어야지. 그리고 행렬의 곱셈은 단순하게 때립니다. 위에 쭉 불러. 뭐야? 2x 마이너스 17y. 는 여기서 얼마일까? 넘기면 마이너스 4지. 이거 누구라고? 마이너스 4. 밑에는 그거 몇 배 될까? 얼마일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행렬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잘 봐야 돼. 그 행렬의 일부 구조가 직선에 있으면 행렬이 이렇게 되고 역행렬이 없는 게 이렇게 되고 그 행렬의 일부 구조가 직선에 있으면 무조건 한 점으로 가. 그리고 이 얘를 외워. 그리고 숫자를 살살살살 바꿔봐. 푸르륵 날아가.